이번 주 시민데스크, 가능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시청자 비평 리뷰 Y, YTN 사건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가득 생기 넘치는 기자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YTN의 새 얼굴, 신입 기자들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유튜브 채널 와이퍼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슈를 한눈에 훑어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통 와이즈맨부터 경제상식 초보자의 눈과 귀를 뜨이게 해준다는 개미 일기까지 이제는 독립 채널이 된 와이퍼에서 더욱 손쉽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용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 사건 사고의 기사, 특히 인명 피해가 동반된 뉴스에는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최근 YTN의 뉴스 중에서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굉장히 YTN에서 이제 자주 다루는, 그러니까 24시간 뉴스 특성상 많이 다루는 문제인데, 자, 이번 주 리뷰와이에서는 이 사건 사고 관련한 YTN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YTN 홈페이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YTN 홈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지난 5월 1일부터 그리고 5월 9일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YTN의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나 외신에 의한 것들을 제외하면은 전체 72건의 기사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큰 비중을 차지한 사건이 한강의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 그리고 평택항 노동자 사망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강의 대학생 실종 그리고 사망 보도는 해당 기간의 보도 중에서 전체 40건을 차지해서 시청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만든 상황이었는데요. 반면에 평택항에서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중에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헤드라인을 제외를 하면 7건에 불과해서 이 두 사건 간에 차이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 날짜가 지났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평택항의 사건이 좀 적게 보도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한강 대학생 사망 그리고 평택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사망 이 두 건을 이제 놓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자 교수님 지금 보면 두 건이 상당히 보도 비중에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20대 두 청년이 각기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관심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편중되어 있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YTN에서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23일에 이 사고 소식이 단신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예. 관련 보도가 한참 없다가 5월 6일 목요일에 유족이 사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2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한 이후로 보도 건수가 그나마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숙련 노동자나 하청업체, 위탁업체 직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희생되고 있는 산업 환경에서의 사망 사고가 구조적으로 볼 때 언론의 주목을 더 받아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망사고 사건 보도에 있어서까지 어떤 이윤 추구나 상업적 가치가 1순위로 고려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의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사건이 조금 성격이 이제 다른 사건인데, 자 에디터님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두 분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예.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손정민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생이었고, 네. 평택에서 숨진 이선호 씨는
뭐 같은 대학생이긴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뭐 차별을 한다. 의대생이다,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뭐 고귀한 죽음과 뭐 하찮은 죽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두 사건의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달랐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손정민 씨의 경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뭔가 미스테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증을 좀 증폭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뉴스를 계속 찾게 되니까 이 공급자인 기자들도 좀 다소 무분별하게 기사를 좀 양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선호 씨의 경우는 지난 2018년에 김용균 씨의 그 사고 이후에도 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비정규직의 비극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만 할 그런 뉴스입니다. 네. 이 이선호 씨 관련 기사는 그 YTN이 소홀하게 다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그런 내용이에요. 그 상대적으로 손정민 씨 죽음에 비해서 좀 기사량이 적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관심 때문에 보도가 이어지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인데 이번 사건 관련 보도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피의자를 지목한 여론의 의심의 시선이 한 군데로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언론은 실종 대학생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사실은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YTN 보도를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면요. 5월 7일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고 손정민 씨 부친 영상 속 신발 버린 사람 내가 들은 것과 달라. 이 보도의 보도와 인용 확산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날 프로파일러는 사고와 사건의 차이와 이 사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종 사망 학생의 아버지는 뭐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위가 분명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큰 틀에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YTN 이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고 손정민 씨 부친 영상 속 신발 버린 사람 내가 들은 것과 달라. 전체 20분의 내용 중에 이 부분에만 주목해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하신 셈이죠. 이게 이제 주말 보도였고 워낙 내용이 풍부한 보도라서 타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모두 이 제목 프레임을 중심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5월 6일 날 방송된 자막 뉴스 눈물로 떠나보낸 아들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의 마지막 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의 슬픔을 비극적인 서사로 구성해서 뉴스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에게는 그 보도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한 줄의 뉴스에도 민감해질 수 있는 그 가족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중계하듯이 이렇게 모두 전달하기보다는 공적 사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또한 밝혀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중심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차분하게 따져보면 되는 거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객 전도가 돼서 너무 세부적인 거에 이제 몰입하고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예단하고 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뭐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YTN에서 이제 나가는 콘텐츠를 보면 예. 취재 기자들이 쓰는 이제 기사가 있고요. 예.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출연 내용들이 있고 네. 또 라디오에서 이제 저희 인터뷰하는.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재가공돼서 이제 기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시청자들은 모두 다 기사의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예. 뭐 굳이 해명을 드리자면 타사랑 비교를 해보면 절대로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회부 사건 데스크랑 이번 취재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팩트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에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일반 시중에 떠도는 온갖 루머 그리고 또 그중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도 좀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것이 아니면 쓰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이른바 뭐 방구석 코난이라고 부르는 그런 추측 보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설득력 있는 주장 같은 건 저희가 뭐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건 검증을 하면서 구조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하며 왜 이 보도를 처음에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사건 사고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제목, 헤드라인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나 이번에도 눈에 띄는 보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5월 5일에 보도된 기사 제목인데요. 1,000원 때문에 이웃 살해한 남성, 끔찍한 범죄 이유가 점점점점. 전형적으로 선정적이면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제목이 주목도를 높이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서는 클릭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안이나 공포 또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금방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번에 살펴본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헤드라인과 용어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5월 4일 날 방송된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사고냐 사건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표제를 그 헤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전형적으로 가십성이나 아니면 호기심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또한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슬픔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특히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는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로서 언론은 또 속보성 경쟁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아니면 추정하는 것 아니면 소문에 근거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사안 자체가 점점점 가십거리가 되거나 또 아니면 선정적인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이 공적 가치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상기를 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YTN이 좀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저희 YTN 시민데스크가 성역이 없다는 부분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자 센터에서 시시콜콜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 뭐 일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따끔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답변 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리포트인데 뭐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그 지적 제가 따끔하게 좀 받아들이고요. 예.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이른바 제목 장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 쓴 기사라고 해도 근데 이게 제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는 그런 많이 안 현실이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언제나 선인데 어디까지가 괜찮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제 리포트의 경우는 잘 보면 이제 사고 이 사건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함부로 네티즌들이 예단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차분히 지켜봐달라 경찰 수사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담으면서 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는 제목 사실 딜레마입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YTN이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뉴스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도 좀 무미건조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앞으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앵커들도 쓰는 리포트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제목 고민하는데 가장 뭐 많은 시간을 꽤 많은 시간 가장은 아니겠지만 많은 시간을 씁니다.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센스 있는 제목을 하기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할 부분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평가원님. 네. 조회수와 속보 경쟁 속에서도 언론의 공공재적 특성을 상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널리즘의 역할과 기본 원칙은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모든 이의 생명, 죽음, 인권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존엄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보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나눈 이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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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방송에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낯선 세상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YTN 열혈 신입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지난 3개월의 시간이 녹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요즘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YTN의 새싹 신입사원 특집, 떨렸던 첫 출근 순간부터 취재 순간까지 오늘은 황보혜경 취재기자와 왕시온 촬영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혜경 씨는 여기 뭐 당연히 낯설지가 않죠. 이제는 이제 기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취재 후 때 제가 또 활약상 많이 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막상 앉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그쪽 게스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일단 그 취재 기자 그리고 촬영 기자잖아요. 각자 이제 동기가 몇 명씩 있죠? 저는 5명이, 저까지 5명이 동기예요. 하고 촬영 저희는 기자는 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분이 이제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각각 내가 대표로 여기 나온 이유는 뭐 같다 좀. 촬영 기자는 3명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서는 생년월일이 제일 빠릅니다. 그나마 신입사원 이미지에 조금 아.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동기 중에서 여자 왕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조금 나이가 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있어도 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뽑힌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되신 거죠. 수습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일단 혜경 씨는 뭐 그 전에 뭐 아나운서로 일을 했다가 이제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어때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꿈 같은 거였는데 저는 이게 저랑 진짜 맞을지는 사실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걸 깨게 된 계기가 오히려 시험 기간이었어요. 네, 저희 과정 중에 인턴십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 아이템을 직접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네. 취재를 직접 했어요. 나중에 기사도 쓰고요. 그때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보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제 이름으로 정말 기사가 나가는 거니까 더 묵직함이 더 생기기는 했는데 여전히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온 씨는요. 혹시 이 전에도 뭐 일을 하셨어요? 촬영 저는 기자로. 첫 직장입니다. 아, 첫 예. 직장 딱 처음 들어와서 너무 부럽네요. 어때요? 한번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해보니까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전 정말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촬영 기자 일을. 너무 재밌어서 이게 천직인가 싶다가도 너무 어려우니까 또 천직까지는 아니겠다 싶기도 합니다. 좀 더 해봐야 알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보니까 촬영 기자랑 취재 기자는 항상 같이 좀 붙어 있지 않나요? 뭐 취재 기자 가는 곳에 촬영 기자가 가고 때려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한 팀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요, 일이?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맨 그리고 현장을 가야 되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되면 차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시는 그런 분들까지 한 팀으로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저는 왕시훈 기자와는 같이 아직 한 안 번도 해보셨어요? 취재를 안 다른 나가봤어요. 동기들이랑은 아. 그래도 현장에 가서 만나거나 같이 나가거나 해봤는데 둘이서는 아직 한 번도 아니, 뭐 아직 신기하게도 두 분의 케미 같은 거는, 좀 호흡 같은 거는 맞춰보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직접 맞춰본 적은 없죠. 오늘 좀 맞춰봐야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얼마 전에 두 분이 이제 첫 리포트를 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혜경 씨 기사는 아무래도 뉴스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배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끼고. 직접 제가 혼자 나가서 취재를 해보는 거니까 스탠드업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촬영 기자 역시도 저와 마찬가지로 동기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찍고 뭘 담아야 하는 건지 저희가 일일이 기획을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막상 현장에 나갔을 때는 또 생각했던 것과 또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배웠습니다. 시온 씨는 어땠어요? 처음에 제작했던 리포트 기억나시죠? 저는 3월 달에 이제 민식이법이 1년이 지나서 그 관련한 기사였는데 초등학생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가서 그 현장의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현장이었는데 취재 기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해내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감을 못 잡았을 때라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YTN은
촬영 기자가 찍기도 하지만 직접 제작까지 하는데 제가 잘 취재를 못 해오니까 이게 제작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첫 리포트를 아마 밤 12시 가까이 편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선배가 옆에서 이제 피곤한 내색 안 하시고 끝까지 봐주셨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3개월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씩을 좀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 제일 힘들었어요. 잠이 부족해서. 네. 일단 저희가 퇴근은 하는데 퇴근 이후에 올라오는 저녁 뉴스들을 또 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뜨는 조간 뉴스들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잠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온 씨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저도 아무래도 촬영 기자는 영상을 다루니까 이 영상 문법을 익히는 게 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과는 좀 차별점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는 게 제일 힘들었고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내가 선배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3개월 동안 뭔가요? 네. 선배들한테 그냥 어렵다, 이거 나아지긴 하는 거냐 막 하면은 선배들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부서네요. 제가 생각한 답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혼날 때 혼나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동기부여가 되죠. 저는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너 몇 달 됐냐? 네. 아직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 좀 많이 듣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막 부끄럽고 이렇다기보다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선배들한테 많이 했던 말도 있어요? 네. 뭐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다 이제 사과 반성 네, 반성. 의미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과. 근데 한 15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챙겨주는 선배들도 당연히 있죠? 저는 특별히 감사한 분이 엄윤주 선배예요. 네, 엄윤주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뭐가 부족하고 뭘 더 채워야 되는지를 늘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은 다독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해요. 네. 엄윤주 기자. 네. 저희는 그 신입 3명을 담당해서 교육해 주시는 그 사수 김세호 선배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하실 때는 정말 엄하게 가르치시고 따뜻하게 우시는 거 아니죠? 아직은 저희가 따뜻하게 대주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은 그렇게 좀 알고 너무 있고. 초반이니까. 네. 왜냐면 이게 장비도 다뤄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했다 긴장이 풀어질 수가 있어서 반대로 이제 저희는 욕을 3명이서 나눠서 듣지만 또 김세호 선배는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 떠안아야 되니까 정말 건강 좀 해치는 거 아닐까 정말 조금 걱정되겠네요. 되게 속 깊은 대답, 선배 걱정하는 건강까지. 그런 대답까지 해주시네요. 저희 셋이 실제로 모이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나는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나요? 기자는 늘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냉철한 시각 속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일 잘하는 촬영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일 촬영 잘하는. 기자가 일 잘한다는 게 딴 건 없고 그러니까 현장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냐 이런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일을 잘 해지는 게 좋은 촬영 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5글자로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오셨죠? 해오셨죠? 먼저 해. 아니, 이게 이제 선배들 기대가 가장 큰데 5글자의 각오. 네, 가장 큰데 기대에 좀 이렇게 못 미치면 안 되는데. 저희 선배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쓴다. 센스 있게. 네. 혜경 씨는? 황보가 간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황보가 간다. 어느 현장이든 네.
혜경 씨가 간다. 네. 성이 죽을자가. 부럽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열정이 뭐 5년, 10년이 지나도 함께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좋은 뉴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잘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깔릴 뻔한 고객을 구한 20대 계약직 직원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일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탄 SUV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차주가 급하게 차 뒤에서 밀어보지만 속수무책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농협 직원 28살 권현우 씨가 달려와 극적으로 차주를 밀쳐냅니다. 차주는 가벼운 찰거상을 입었지만 권 씨는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32바늘을 꿰맸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청년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하는 모습에 댓글에는 격려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구했을 거다라는 말이 너무 멋지다. 저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현우 씨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저런 청년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의인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네요. 또 청년이 계약직 신분이라는 것이 함께 알려지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댓글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정규직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귀한 인재 하나 잃는 겁니다. 꼭 농협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은 한 것이고 정규직 채용은 다른 문제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청년의 말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행여 청년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바랍니다. 요즘 각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놓고 세대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 댓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2030 세대는 코인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가상화폐에 뛰어든 투자자의 60%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이라며 그들의 관점에서 본 기사입니다. 댓글은 기성세대의 충고 내지는 조언이 대부분인데 기사 제목부터 탐탁지 않습니다. 이건 투기잖아. 희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 언론이 코인을 기회와 희망이라고 부추기는 듯한 기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조심하라는 걱정에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세태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훈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YTN 모니터단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젊은이들의 심경을 다양하게 조명했으며 절망의 단면으로 분석한 전문가 의견도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또 투기라고 무작정 외면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를 쓴 홍민기 기자는 저축 같은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하기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상화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학부모의 고민과 해결책을 수다학에서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학부모의 관점에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부담 없이 수학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자녀의 학습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의 핵심 키워드. 네.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중요하죠. 꼭꼭 숨어라 수학 보일라. 아이가 더 재밌게 몰입해서 자신감도 올리면서 실력도 채우는 방법.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학부모와 자녀 간의 사용 시간을 약속한다거나 사용 시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프로그램 초반에 제시됐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에 학부모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연진의 위트 있는 퀴즈와 정답은 다소 딱딱해질 수도 있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분위기를 환기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온라인 학습 시대에 있어서 자신감은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요소라는 것이 강조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학년은 숨바꼭질판 완성하기, 고학년은 나만의 규칙 만들기 등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학습의 소개와 아이들의 자신감을 함께 높여줄 수학 칭찬 통장을 알려줬습니다.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칭찬을 받아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마담배 학습법이나 단계별 학습의 활용, 한 줄 쓰기의 활용, 간단한 예습 등 학습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한 사례가 더해져 이해하기 쉬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실제 학습 환경이 담기지 못한 건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신감 향상에 대한 학부모나 자녀의 인터뷰 등이 더해진다면 더욱 현장감이 넘치며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다학은 자신감이 중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의 교육 방침과 역할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수학의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대 젊은 애가 60대 노인네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내려 갈기는 장면을 방송을 하면서 한 번 정도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앵커들 말하는 거나 뭐 나온 사람 말하는 거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좋은 장면이라고 10번을 보여주냐고. 요즘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가 엇갈리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의 접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언론은 백신의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언론의 보도가 과장이 섞였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앞세웠다거나 꼭 보도해야 될 사실들을 방기했다면 언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요?